네, 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장하는 글쓰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수아가 주장하는 글을 쓰기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자,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입니다. 자, 요즘 잠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보여. 자, 지금 처음부터 바로 문제 상황을 얘기해 주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 상황. 나도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낮에 힘들었던 적이 많아. 자, 두 번째. 청소년 시기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볼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아가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고요. 자, 학교 신문에다가 자, 글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매체죠. 그러니까 학교 신문이니까 자, 예상 독자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예상 독자 누굽니까? 학교 친구들이지 뭐지. 학교 친구들.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자, 우리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근거, 그 근거의 이유가 세트로 이렇게 나와서 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그 주장이 엉터리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당연하지. 그래서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할 때 그 근거는요. 타당해야 됩니다. 근거의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정확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주장을 하는데 적절한 표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수아가 글에 담으려고 하는 주장이 뭐였습니까? 자,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 밤늦게 너무 핸드폰 보고 그러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자, 고려해야 하는지 뭐 써보래요. 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자,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해야 됩니다. 근거가 뭐라고? 타당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글감을 좀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떠올리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면과 관련해서 자, 떠오르는 자, 우리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까? 자, 떠올린 내용 가운데 내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지워야 하겠지. 자, 보시면 다른 나라의 청소년의 수면 시간.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를 뻗어 나왔으니까 자, 우리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수면 부족 문제 그거를 다른 나라 비교해 봤고요. 자, 실제 수면 조사, 수면 시간을 조사해 보는 거 좋겠죠. 자, 그리고 충분한 수면의 효과, 기억력 증진, 피로 해소 잘 찾았고요. 자, 충분한 수면의 의미, 충분한 시간만큼 자야 된다. 그리고 잠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낮잠 효과. 지금 잘 보시면 수아가 떠올린 내용 가운데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보자 라고 하면 이 부분이죠, 부분.
그치? 이 부분이 자기 주장과 잠을 효과적으로 줄여? 아니 지금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아니 뭐 너무 많이 자면 모르지만, 그치? 그래놓고 뭐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어, 자기 주장에 충분한 청소년식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수면 시간과 학업 성취의 관계,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하는 것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오히려 더 점수가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다면, 그 다음 연령별 권장 수면 시간, 이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뭐 이거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 놓고 내용 떠올리게 한 다음에, 자 이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자 마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기사에서 끌어왔네요. 자, 한국 청소년 평균 시간 수면 시간 7시간 18분.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민 평균보다 1시간이 적대요. 그러니까 1시간 덜 잔다는 얘기죠. 조사 결과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8분, 초등생은 이만큼, 중학생은 요만큼, 고등은 요만큼으로 나타났대요. 청소년 삐리리, 자, 초등학생은 10에서 11시간 많이 자야죠. 청소년들은 8시간에서 10시간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 수면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자, 이거 뭐 자료 잘 찾은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옆에서 이 자료들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내용 여기 잘 보시고 그 다음 겁니다. 이번엔 책에서 찾아보시면, 자 책에서 찾아봤대요.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자 생체 리듬이 깨지며 면역력이 저하된다. 당연히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걸리기 쉽다. 잠 부족은 체중 관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기도 한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자, 몸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잠을 계속 못 자면 피로도 더 느낄 뿐만 아니라 짜증도 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워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러니까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문제도 발생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통계 자료. 자, 2022년 기준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이 7.2시간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 8시간은 수면 시간만큼 깁니다.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그냥 청소년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조금 인터넷 접속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그치? 수면 시간과 인터넷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서 수면으로 돌려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자 인터넷 백과사전에 자 충분한 수면의 효과입니다. 전날 밤 8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자고 기억력 테스트를 받은 학생과 잠자지 않고 테스트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잠을 충분히 잔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30% 좋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잠자는 동안 뇌는 전날의 경험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킨다. 시험 전날 밤새워 당일치기로 공부했던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 자료를 여러 군데서 찾는 건 좋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내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애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은 주장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출처가 명확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거여야 돼, 알았어? 그리고 주장의 근거로 사용됐을 때 그게
예상 독자의 흥미까지 끌어준다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넷 기사, 책, 통계 자료, 백과사전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가의 내용은 다른 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 평균 수면 시간이 자, 1시간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그다음 잠이 부족하면 몸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짜증도 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지는 등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다음 다는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자료죠. 그래서 바로 적어놔 버렸어요. 청소년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얘는 자료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실험 결과 잠을 충분히 자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학업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됐습니까? 자, 수아가 수집한 자료와 그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연결하래요. 수아의 주장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가는요, 시간 부족해. 그거에 뒤에다 붙일 수 있고, 나는 어, 충분히 안 자면 건강이 나빠져. 다는 쓰면 안 되죠. 연관성이 이제 적절하지 않으니까. 자, 라는 학업에 도움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아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하지 않은 자료를 찾고 근거로 하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우리 다 통계 자료가 주제와 맞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와 연결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씁니다. 이제 근거를 모았고요. 개요를 쓰고 바로 우리 이제 글을 쓰면 되죠. 자, 내용 조직하기 제목.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근거 1, 근거 2, 근거 3 들었고요. 자료를 각각 가져오면 되겠죠. 그치? 자,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짧다. 그래서 1시간가량 적게 자고 있다. 그 다음, 충분히 자야 된다. 건강. 잠이 부족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 생긴다. 학업을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래야 충분한 수면으로 기억력 등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충분한 수면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우리 왼쪽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잠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읽는 이에게 공감. 여기서 우리 독자의 흥미나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면 읽는 이가 더 크게 공감할 거다. 자, 이건 뭐예요? 이제 근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하면 설득력이 올라가죠. 설득력. 그래, 설득력. 됐습니까? 내 주장의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 등, 그렇지, 이것도 당연히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명확하고 주제와 적합한 그런 자료, 결과나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를 보여주면 설득력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수아가 서론에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까닭, 뭐래요? 읽는 이에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수아가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뭡니까? 다양한 측면, 다양한 관점에서 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랬죠?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 등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글을 한번 써봤대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나요? 보통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독자의 관심, 흥미 유발을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혹시 공부하느라 밤 늦게까지 깨어있지는 않나요? 또 질문하죠. 그치? 여기 보면은 간결한 문장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글에 시작하면 읽는 이에게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부분에 이걸 사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저는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가 잠이 모자라 낮에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자신의 경험을 은근슬쩍 전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힘겹게 버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면이란 곧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개념, 명확한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보다 1시간가량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됐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지금 따지고 보는 요 부분이 근거 1에 해당됩니다. 근거. 됐어요? 그래놓고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근거죠. 근거 2. 한 책에 따르면 잠이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병에 걸리기 쉽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를 더 쉽게 느끼고 짜증이 들며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놓고 책 내용을 가져와서 보충을 해줬네요. 그렇죠? 그다음 결국 잠을 적게 자면 신체적 전신적으로 뭐라고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학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 세 번째. 수면 시간에 우리의 뇌는 깨어 있는 동안 습득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야 학습한 정보를 두뇌에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이 수면이 부족한 학생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30% 이상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료를 또 제공을 했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수면은 피로한 마음의 가장 좋은 양이다 라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명언을 이용하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잠을 줄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 꿀잠이 아닐까요?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지름길. 여기서 비유 표현도 했네요. 그치? 됐어요? 자, 충분한 수면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래요. 자,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명언 이용하고요. 비유적인 표현 써가지고 인상적으로 마무리까지 했네요. 됐습니까? 자, 잘 쓴 글입니다. 잘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수아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했을 때, 자, 우리 앞부분에서 맨 처음 서론 부분에 짧고 간결한 글로 시작하면서 질문도 던졌죠.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고요. 자, 그다음 충분한 수면의 의미를 충분한 수면 시간 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자, 그 의미를 자, 명확하게 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꿀잠,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지름길 등의 자, 비유적 표현이죠. 을 활용해서 자, 주장을 인상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자, 글 평가하는 건 자기가 주시고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시고 알았지? 됐어요. 자, 마지막에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라. 그리고 근거의 조건은 타당성과 신뢰성. 내가 주장하는 거에 타당한 거, 그 다음에 추천 명확해야 되고, 알았어?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근거를 사용해라. 됐습니까? 이 뒤에는 자, 자기가 직접 이제 글을 쓰는 내용이니까 해보시고요. 자, 우리 여기 뒷부분은 아마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 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내용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